재판중지법, 국정안정법, 네, 뭘 얘기하는 거냐. 일단 기사 같이 보시죠. 중앙일보 1면입니다. 여당 재판중지법, 국정안정법으로 추진한다. 네. 지금 이 대통령 임기 중에는 대통령이 피고인이라도 이 진행 중인 재판 다 중지한다라는 내용의 법을 처음에 재판중지법이라고 얘기가 됐었는데 이걸 국정안정법으로 추진한다라는 거예요. 어제 박수현 수석 대변인이 직접 밝혔죠. 잠깐 들어보고 오실까요? 이제 사법개혁 공론화에 집중해야 할 시간입니다. 재판중지법에 대한 논의도 불가피한 현실적 문제가 된 느낌입니다. 이제부터 민주당은 재판중지법을 국정안정법, 국정보호법, 헌법 84조 수호법으로 호칭할 것입니다. 대장동 일당들의 재판에서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배임죄 기소 관련하여 무리한 조작 기소임을 분명히 하였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지도부 차원의 현실적 문제가 된 형국으로 봅니다. 지도부 차원의 논의로 끌어올려질 가능성과 그것이 이달 말 정기 국회 내에 처리될 가능성이 모두 열려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지금 박수현 대변인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국정안정법, 국정보호법, 헌법 84조 수호법. 근데 이게 김상일 위원님. 네. 그동안 이 사법개혁을 추진을 하면서도 민주당에서 여당에서는 뭐 대법관 증원 그리고 뭐 이 재판 소원 여기에 우선순위였었는데 우선순위가 바뀌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 자체가 네. 전략 미스죠, 민주당의. 예. 사실은요, 정치 세력에겐 가장 중요한 게 선거예요. 네. 지금 당장 힘으로 입법 좀 바꿨다고 해가지고 그게 그대로 유지됩니까? 또 세력이, 네. 기득권 세력이 바뀌면 그 법은 또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입법 절제라는 것이 저는 네. 필요하다고 보고요. 일법 절제를 통해서 사법 절제를 요구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원이 이 사법 절제라는 것에 대한 의구심, 네. 의심을 국민에게 심어준 건 맞아요. 근데 그 책임을 묻는 방식은 굉장히 정교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이게 특정 재판 결과가 나온 다음에 이렇게 하면 시기적으로도 어떤 특정 재판 결과에 대한 대응인가? 라고 보여질 수가 있잖아요. 그 굉장히 전략적으로 좋지 못한 방식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말씀 중에 이게 우선순위가 바뀐 바뀐 건가라는 인식을 줬다면 그 자체가 약간 전략적인 미스 아니겠느냐. 왜 그런 오해를 굳이 사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재판 결과가 나오고 며칠 뒤에 바로 하니까 뭔가 연관 있게 움직이는 걸로 오해되지 않겠느냐라는 건데 뭐가 있었느냐. 국민일보 일면 같이 볼까요? 아마 요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대장동 1심 판결이 나오니까 재판중지법을 공식화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이런 시각이 괜한 오해를 산 거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신 건데 이 지난달 31일이었었죠. 며칠 전에 이 세계일보 같이 보시죠. 대장동 1심 판결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 4년 동안 끌었던 1심이었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나왔느냐. 지금 김만배, 유동규, 남욱, 정영학, 정민용 모두 다 지금 다 이 중형을 받았어요. 다 법정 구속이 모두 다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지금 뭐라고 얘기했냐면 5인방 중형 법원 성남시 수뇌부 주요 결정. 법원에서 얘기하기를 이들을 이 법정 구속을 하면서 얘기한 게 성남시 수뇌부가 대장동 관련해서 주요 결정을 한 걸로 보입니다라는 건데 근데 그러면 김광선 변호사님 수뇌부의 정점은 그럼 시장인 거 아니었어? 라고 사실 생각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당시 시장은 또 이재명 대통령이었었는데. 근데 우리가 시의 수뇌부라고 하면 네. 누굴 지칭하는 거죠? 그건 시장을 빼놓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성남시의 수뇌부의 결정이다 이거 자체는 지금 사실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정권을 장악하고 있고 민주당이 거대한 여당의 의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판결문 자체도 보면 이제 판사가 굉장히 조심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보면. 그래서 사실
저 판결 자체가 결과적으로 보면 이재명 대통령 상당히 저는 불리한 판결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물론 보류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관여했다랄지 뭐 지시했다랄지 이런 것은 아니다고 보류를 했지만 네. 결과적으로 저런 결과가 나오니까 민주당에서 아뜨거라 한 거죠. 근데 지금 아까 박수현 대변인이 그런 얘기했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무죄고 조작 기소인 걸 무리한 판결문이 조작 기소임을 밝혔다. 밝혔다는데 판결문에 그런 거 하나도 없거든요. 성남 수뇌부 해가지고 보류를 한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의문 나는 건 뭐냐면 무죄임의 조작 기소를 밝혔는데 왜 재판을 중지하려고 하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아요. 또 헌법 84조와 관련해서 다수설이 재판 중지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재판 중지법 만들 필요가 없죠. 또 재판 중지법 만들려고 하면 왜 그걸 그냥 재판중지법이라 당당하게 만들어야지 뭐 국가안전법이랄지 뭐 84조 수호법이랄지 왜 그런 문구를 넣어가지고 법을 자체를 포장하려고 하냐 이거예요. 네. 그 자체는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뭔가 좀 뭐가 잘못된 게 있는구나 그런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네. 판결문에 그런 내용이 없는데 왜 박수현 대변인은 이걸 무리한 조작 기소라고 법원도 판단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민주당에선. 판결문 내용 좀 같이 볼까요? 민주당에서는 이 부분을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 유 씨 등이 민간 업자들로부터 금품 내지 접대를 받는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라는 부분. 그리고 이 대통령이 직접 민간 업자들을 사업 시행자로 내정했다거나 그렇게 지시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라는 이런 부분. 이런 부분을 봐라. 그러니 윤주진 위원님 이런 걸 보면 이거 몰랐다고 법원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게 또 민주당 얘기인 거거든요. 그건 나중에 이제 이 대통령의 재판 과정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유리하게 작용할 수는 있겠죠. 왜냐하면은 당시에 성남시장이라고 하는 최고 결정권자였기 때문에 네. 아주 구체적으로 금품이 얼마가 오고 갔고 누구를 시행자로 선택했는지 이런 아주 실무적인 부분까지는 관여하지 않았을 수 있다라는 거지만 네. 실은 우리가 보통 봤을 때 이 정도의 문제에서 봤을 때는 결국은 이재명 성남시장의 재선에 도움을 줬고 이거에 대한 대가성 거래 차원에서 어떠한 특혜를 주는 이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혜택을 주는 과정에서 과연 성남시장의 재가가 없을 수 있겠느냐라는 거는 일관되게 재판부의 판결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남시 수뇌부의 주요 결정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네. 다 좋습니다. 그럼 이렇게 재판 내용을 갖고 왈가왈부할 것이 아니라 정말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것처럼 재판을 받아보라는 겁니다. 정말 무죄를 확신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번 법제처장은 5개의 재판이 모두 무죄라고 강변했습니다. 그런데 왜 재판을 중지하겠다는 것인지 이게 모순이라는 것이죠. 네. 김상일 위원님. 자, 이게 제가 사실은 국회에서 감사를 오래 했는데요. 그 감사 기관 중에 하나가 조달청이에요. 네. 조달청과 관련돼서는 입찰 비리 감사를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입찰 비리를 보면은요. 조달청장이 관여하는 입찰 비리 거의 없습니다. 입찰 비리는 오히려요. 그 전체 구조를 빠삭하게 꿰고 있는 사람이 개입되지 않으면 하기가 어려워요. 왜? 이게 발각되기가 굉장히 쉽거든요. 예? 서로 이해관계가 얽히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뭐 수뇌부라고 해가지고 그것을 뭐 이재명 당시 시장이다라고 직접적으로 지칭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부적절하다. 증거가 나온 다음에 말씀을 하셔야지 이런 식으로 하시면 정치 공세뿐이 되지 않는 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내가 조달청 사례를 봤을 때 조달청장이 개입이 된 비리 사건은 별로 없었다. 다 밑에서 알아서 한 거기 때문에 수뇌부라고 얘기를 해서 이게 수뇌부 시장, 성남시장, 당시에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지금 1심이죠. 2심, 3심까지 아마 진행이 될 겁니다. 이 과정을 또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